자, 오늘은 배수의 집합의 연산,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나가기 전에 44페이지에 배수의 집합의 연산 특강 부분 있는 쪽 부분을 좀 짚어보고 가도록 합시다. 우리가 배수의 집합의 연산은 꽤 자주 나오는데 자,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배수집합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A의 2라는 얘기는 2의 배수의 집합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요즘 이게 안 되지? 자, 우리의 A2라는 거는 우리는 이거는 2의 배수의 집합이다라고 해서 2, 4, 6, 8, 점점점 이렇게 가는 거고, 자, A의 4라는 거는 4의 배수의 집합인 거야. 4, 8, 12, 16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우리가 배수 집합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놔야 될 게 A2하고 A4하고 누가 더 범위가 더 넓어요? 2의 배수가 더 범위가 넓겠지. 그래서 우리는 A2하고 A4하고 보면은 여기 있는 2의 배수는 4의 배수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실제 포함 관계는 이런 포함 관계가 돼요. 그러니까 좀 잘 생각해내야 될 거는 여기 있는 이 숫자가 작다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이 큰 녀석이 작은 걸 포함하는 거는 아니야. 그래서 이 배수 집합에서는 이거 하나를 좀 주의하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A2 이 교집합이다라는 녀석이 나오면, 자, 2의 배수와 3의 배수에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교집합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건데, 그 공통으로 갖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2의 배수이면서 and 3의 배수. 그게 바로 뭐가 되겠어? 6의 배수가 되겠지? 그러니까 6의 배수니까 결국 A의 6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집합 2의 배수와 3의 배수의 공통인 부분이니까 여기 있는 이 녀석은 2와 3의 공배수가 최소 공배수가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돼. 그러니까 교집합은 최소 공배수가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나 하시고, 여기 있는 이 합집합 부분에다가 좀 별표를 쳐놓으면 합집합 부분은 우리가 A의 2제곱, 그러니까 A2, 그러니까 2의 배수랑 A3, 3의 배수랑 놓고 보면 2, 4, 6, 8, 점점점 얘기는 3, 6, 9, 점점점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A 2제곱, 아니 2의 배수의 집합과 3의 배수의 집합을 합하게 되면 어떤 배수의 집합이 되겠어요? 이거는 되게 생뚱맞게 되는 거잖아. 2, 3, 4, 6, 8, 9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어떤 배수를 찾기가 되게 힘들단 말이야.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2의 A2랑 A4랑을 만약에 합하게 된다면, 자, 여기 있는 4, 8, 12, 16. 자, 4의 배수는 4, 8, 12, 16인데 이 녀석은 2의 배수가 다 갖고 있지. 그러면 합하게 되면 결국 합해도 2, 4, 6, 8, 10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 이 녀석은 2의 배수의 집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냐면, 자, 2의 배수랑 3의 배수랑 둘이 포함 관계야 아니야? 포함 관계가 아니지. 둘이 포함 관계가 아니면 합집합을 했었을 때 의미 없어. 의미 없다. 근데 2의 배수랑 4의 배수랑 어때? 둘이 포함 관계지. 그지? 2의 배수가 4의 배수를 포함하지. 그러면 그럴 때만 이런 계산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A의 M, 즉 M의 배수랑 A의 N의 배수랑 이런 걸 계산을 해서 합집합을
합집합을 했었을 때 계산이 되는 거는 얘하고 얘하고 포함 관계일 때야. 무슨 말 알겠지? 포함 관계일 때 여기에서 이 녀석이 둘 중 큰 녀석이 나오게 된다. 큰 작을 해서 이렇게 포함 관계일 때만 이렇게 되는 A의 N이 A의 M 이렇게 포함 관계일 때만 계산이 되고 얘네 둘이 포함 관계가 아니면 계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의미 없는 녀석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그러면 잡아봐. A의 4, A의 8 둘이 포함 관계 아니야. 맞지? 이건 4의 배수, 8의 배수. 그러니까 이거는 포함 관계니까 누가 더 커요? 이렇게 이게 커요. 그러니까 둘이 합집합을 하게 되면 얘가 나오는 거야. 자, 그런데 A의 6, A의 8 이거는 둘이 포함 관계 아니야? 포함 관계가 아니지. 그러니까 이 녀석은 합집합을 해도 어떤 되게 특정적인 누구의 배수집합으로 표현하기는 표현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배수집합을 교집합을 하게 되면 최소 공배수가 되는 거고요. 합집합은 언제만 계산된다? 포함 관계일 때만 계산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자 이제 이런 부분 이제 실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잘 봐봐.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부분 중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지? 자, 아까 선생님이 합집합, 배수집합에서 합집합은 뭐다? 둘이 합집합은 포함 관계일 때만 계산이 된다 라고 얘기를 했고, 교집합은 뭐라고 했지? 이거 교집합은 좀 쉽지? 그냥 최소 공배수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합집합에서 둘이 포함 관계가 되지 않으면 계산할 수 없으니까 다른 것부터 먼저 계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자, 여기 봐봐. 1번 보면 2의 배수랑 3의 배수랑 합집합을 했어. 그러면 이 합집합을 하면 얘네 둘이 포함 관계일 때만 계산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계산이 돼야 안 돼요? 포함 관계가 아니니까 계산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녀석은 분배 법칙을 통해서 먼저 다른 것부터 먼저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걸 분배를 하면 이 2의 배수랑 4의 배수랑 한 거랑 합집합, 그 다음에 3의 배수랑 4의 배수랑 합집합을 한 거야. 자, 교집합은 항상 계산이 되는 거니까 2의 배수, 4의 배수 둘이 최소 공배수는 얼마야? 4지. 그래서 얘는 4가 되는 거고. 자, 얘는 3과 4의 최소 공배수 얼마예요? 12니까 얘는 A의 12가 되는 거야. 그 둘이 합하래요. 자, 4의 배수랑 12의 배수랑은 둘이 포함 관계야 아니야? 포함 관계가 맞죠? 여기 있는 12, 24 얘는 얘가 가지고 있는 거를 얘가 다 갖고 있지. 포함 관계니까 계산이 돼야. 합집합일 때 둘 중에 누가 나와? 범위가 더 넓은 게 나오지. 얘가 더 넓으니까 A의 4 즉 4의 배수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잘 봐봐요. 2번 문제를 보면 합집합이네. 배수집합인데 합집합이야. 얘하고 계산이 돼야 안 돼요? 계산 되지? 12의 배수는 6의 배수 안에 다 포함이 되잖아. 그래서 이 녀석은 계산이 되니까 둘 중 큰 게 나와서 6의 배수. 자, 얘하고 9의 배수랑 18의 배수랑 계산돼야 안 돼요? 계산되지? 포함 관계니까 계산이 된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9의 배수가 더 범위가 더 넓으니까 A의 9. 근데 교집합. 자, 이거는 배수집합끼리 교집합을 할 때는 최소 공배수가 된다라고 했었지. 그러면 6의 배수와 9의 배수의 최소 공배수는 얼마예요? 18의 배수다. 그래서 18의 배수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론을 지으면 자, 둘이
배수집합끼리 교집합을 하면 이 녀석은 줄의 최소 공배수.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배수집합과 배수집합을 자 합집합을 했었을 때는 어떨 때만 계산된다? 둘이 포함 관계일 때만, 포함 관계일 때 계산할 수 있다. 포함 관계가 아니면 다른 것부터 계산해라. 자, 이런 정리를 하나 해줄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있는 대칭 차집합도 되게 중요합니다. 대칭 차집합도 이 그림상으로 보면, 자, 차집합 A 차집합 B하고 B 차집합 A의 둘이 합집합을 우리는 대칭 차집합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자, 어떤 이 전체 집합이 있어. 전체 집합 안에 A와 B라는 집합이 있었을 때 A 차집합 B가 어디지? A 차집합 B는 A에서 B와 공통인 부분을 뺀다. 그러니까 A에서 B와 공통인 부분을 빼면 여기 부분이죠. 그치? 자, 그런데 거기에서 합집합, 이번엔 거꾸로 B 차집합 A를 하게 되면 B에서 겹쳐진 부분을 빼면 이 부분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대칭 차집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일반적으로야, 반드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 세모 표시를 보통 사용을 한다. 자, 근데 여기는 여기다가 좀 별표를 하나 쳐놓을까요? 이거는 이 두 번째 부분 있죠. 대칭 차집합은 이 두 번째 부분을 기억을 해주세요. 즉 대칭 차집합은 그림상 놓고 봤더니 A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다 라고 돼 있지. 즉 AB라고 외우지 말고 여기는 이 A, B가 있으면 얘하고 앞, 뒤에 합한 거에서 앞, 뒤를 겹쳐진 부분을 뺀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알겠지? 그래서 이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질은 뭐 우리가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빼는 거니까 A 뭐 대칭 차집합 B랑 B를 바꿔도 교환법칙 당연히 성립하겠고, 결합법칙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면 둘이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특강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기에서 항상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골라라 라고 얘기했어. 자, 이게 뭐라고 그랬어? 이게 차집합 서로 바꿔가지고 차집합 했으면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대칭 차집합이다라고 알고 있어야 돼. 대칭 차집합. 뭐 용어는 몰라도 되는데 재빠르게 그림이 A 차집합 B에서 B 차집합 A다. 이 부분이구나. 그럼 이건 해석 자체가 뭐냐면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다. 이렇게 기억을 해놔야 된다. 대칭 차집합은 생각보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봐봐. 둘이 합한 거, 즉 둘이 합한 거에서 겹친 걸 뺀다. 합한 거에서 겹친 걸 뺀다. 이렇게 생각해. 그러면 자, 얘는 뭐야? 기억을 봐봐. 기억을 보시면 자, 얘네 둘이 합한 건 뭐야? A하고 A 여집합하고 합하면 뭐가 되죠? 전체 집합. 거기에서 겹쳐진 부분은 뭐예요? 공집합. 그러니까 전체 집합에서 공집합을 빼면, 그래서 얘는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얘는 자, 둘이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다. 뭐야? 합집합은 둘이 합하면 전체 집합. 둘이 공통인 부분은 공집합. 그러니까 둘이 그걸 빼면 이건 전체 집합이 돼야 되니까 얘는 틀렸다. 자, 이것도 A랑 얘랑 합하면 A.
겹친 부분은 공집합. 그 둘을 빼면 A. 그래서 얘는 맞다. 자, 얘랑 얘랑 합하면 A. 겹친 부분은 A. 그걸 빼면 공집합. 그래서 얘는 맞다. 자, 얘랑 얘랑 합하면 전체 집합. 얘랑 얘랑 겹친 부분은 A를 뺀다. 그래서 그게 A 여집합이 된다. 그래서 얘도 맞다. 그러니까 대칭 차집합은 이걸 얘랑 얘랑 자꾸 그림 그리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대칭 차집합은 결론은 둘이 합한 거에서 둘이 겹쳐진 부분을 뺀다. 즉 둘이 합집합에서 둘이 교집합을 뺀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게 가장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